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 임주아 대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 정류 그리고 2차 전지 주가 상승 요인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갑자기 2차 전지 수급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높은 가격에서라도 들어가야 될지 전에 기다리다가 손절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되실 텐데요. 제가 핵심 부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0년 정유화학 2차 전지 부분들의 전체적인 전망입니다. 유가 영향이 비교적 미미하게 받는 신소재 쪽으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향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부터는 세계 최고의 석유 산유국은 오펙 회원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안반 뚫고 석유를 캐는 세일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유가가 오르려고 하면 미국의 생산량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유가를 감산해가지고 적게 생산해서 유가를 좀 올리려고 그러면 미국의 생산량이 눌러서 내려오게 되고 해서 51불에서부터 55불 사이대의 가격 구간을 형성하게 되는 시대로 넘어왔다 보니 유가의 영향을 좀 안 받고 싶은 신소재 생산으로 시스템이 그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 민감주에 휘둘리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줄이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2020년 트렌드는 공급 과잉 예상 속에 석유의 공급 과잉 예상 속에 친환경 관련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배터리 부분들이 새롭게 신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뤄진 해가 언제다? 2020년 되겠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데 전반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된 큰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하게 되려면 작은 공산품이 아니라 큰 지출을 하게 만드는 거를 사야 GDP가 일어나고 그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전체적으로 오래된 100년, 200년 된 오래된 제조 산업들이 한번 뒤집어 엎어줘야지만 시장에 새로운 어떤 매출과 매수와 소비가 일어나게 될 텐데요. 이 환경 규제는 환경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내용과 좀 다르게 간략하게 짚자면 2015-16년에 유로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시장에 유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포화 상태였는데 그 유로를 소진할 수 있는 게 탄소 배출권이었어요. 탄소 배출권 사실 때 무조건 유로로 환전하세요 해서 탄소 배출권을 사게 됐고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 환경 조약을 맺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나는 유로화 그만 사고 싶어. 그래서 탄소 이 배출권은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난 좀 빠질게 해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유로를 확실히 구매해 줄 수 있는 미국에 대한 구매자를 놓친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유로화를 소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팔아야 되지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환경을 조금 더 규제해서 자동차를 시장을 바꾸는 수밖에. 그랬더니 독일에서 메르켈과 독일 자동차 노조들이 박빙으로 붙으면서 나는 그만둘 수 없다. 이제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훗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판매권, 보유권, 소유권들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해 줄 테니 독일차 제조 시설에서 나와서 그쪽에서 일할 수 있고 일자리를 열어주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서 생산하던 디젤 게이트 파동을 거쳐 독일의 노조와의 협의를 끝에 새로운 전기차 시장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시장이 글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경제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규제는 더욱더 해서 이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산업을 바꿔서 새로운 물건을 사들이게 만드는 게 관건이게 됐는데요. 요즘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페트병 깨끗한 거를 모아가지고 가공을 하면 요즘 겨울에 많이 입었던 그 뽀글이 잠바 있죠. 뽀글이 잠바도 플라스틱을 활용한 거고요.
이렇게 리사이클 가능한 제품으로 개발과 경쟁을 해서 신규 수요 증가 추세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돈 주고 업체 보고 가져가라. 1톤에 16만 원 줄 테니까 가져가라. 돈을 받아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리사이클링해서 비료로 쓰고 청소 용액을 만들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면 1톤에 16만 원 받아서 수거한 거를 다시 1톤에 각각 뭐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 돈을 창출할 수 있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해서 돈으로 만드니 리사이클 쪽으로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석유 정유화학 쪽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중국발 대규모 신증설 시설들이 임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야, 그렇게 되면 공급 과잉 우려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걱정을 했었고 작년 한 해 내내 시달렸던 주 미중 무역 협상 1차 협상 이후 대규모 신증설도 공급 과잉 우려도 없이 적당히 잘 협의가 돼서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반등하니 모멘텀이 발생했는 줄 알았으나 신종 코로나19 생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생산 차질로 공급 문제가 지속될 수 있는 게 지금의 정유화학의 핵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호석유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들을 이 기업이 좀 하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페놀 유도체, 기존에 있던 거 부진에도 불구하고 합성 고무 스페셜티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보면 작년 3분기 때 MB 라텍스 생산 능력 플러스 15만 톤 확대했는데 이게 기존 타이어용보다 석유 정유화학으로 만드는 건 감축하고 오히려 새로 나온 걸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는 거는 증가를 했다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재생 친환경 소재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고무장갑 등에 사용되는 MB 라텍스가 천연 고무로 대체해서 구조적인 성장세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유가의 생산에 굉장히 실적에 좌지우지가 됐던 금호석유는 결국은 유가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거 신규 MB 라텍스 설비가 2020년에 풀로 생산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기존의 타이어용 대비 비타이어용 마진이 훨씬 높아서 전부 이런 친환경 쪽으로 혹은 새로운 신소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합성 고무 전체 이익률이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큰 트렌드를 추격해서 새롭게 신사업을 구성해 나가고 매출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실적주가 성장주는 될 수 없지만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건 이 배터리 쪽 시황이죠. 유럽의 CO2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심지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더라도 벌금을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물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강력하게 유럽에서도 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작이 되니 이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가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스마트폰에 팔았던 거를 예를 들어 10개 팔 정도의 양을 100개 정도 쌓아서 차 한 대에 들어가니까 폰을 100개를 파는 것보다 자동차 한 대를 파는 게 더 많은 이윤이 남기 때문에 결국은 배터리 용량 같은 것들이 새로운 기업의 먹거리가 되고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데요.
IT 소형 전기에 비해서 규모가 큰 양이 차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쉽게 표현했지만 뭐 갤럭시 폰 한 1억 대 판 거랑 테슬라 2만 대 판 거랑 같은 양의 배터리가 들어가니 1억 대 파는 거보다는 2만 대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 너도 나도 전기차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배터리를 팔아도 이왕이면 물건은 적고 양 크게 만드는 게 기업 입장에선 더 많은 이득이 되겠죠. 자,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소형 전지 시장의 한 2배 정도 규모의 판매량으로 추정이 되고요. 전기차 수요가 어쩔 수 없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국내 배터리사의 매출은 미친 듯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터리 시장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세계 시장 점유율 40%가 국내 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장에서 확보한 배터리 저장 충전 기술이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까지 성장해 나간 것인데요. 반도체처럼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을 하는 기회를 얻는 것도 이 모바일 시장에서 자리 잡은 것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네, 우리 집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도 없고 전기차 충전하고 나면 내 차 빼야 되는데 좀 편안하게 충전하는 방식이 없을까? 충전소 짓는다고 하고 충전기도 놓는다고 하고 뭐 심천이나 상해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를 보면 위에 있는 레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 차 자석을 호출하면은 이렇게 레바가 내려와서 전기차에 충전하고 충전 다 되면 저절로 떨어지는 것도 있긴 있지만 우리는 언제 그 충전소를 다 새 건물에 넣어야 되고 지어야 되고 해야 되나.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려면 충전이 어디선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충전에 대한 방식을 2가지로 고민을 해왔더라고요, 시장이. 자, 어떻게 고민을 해왔냐면은 배터리 충전소에 있는 배터리가 충전이 이미 돼 있고 내가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그럼 가까운 배터리 충전소에 가면은 내 배터리를 꺼내고 충전되는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딱 2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는 인프라 시설이 되면 전 세계 어느 국가든 가장 먼저 전기차 우선 선점하는 국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비접촉 충전식인데요. 저 이거 되게 옛날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작은 돌아다니는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바닥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전기 그 열선 같은 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가 충전소에 들어가면 바닥에서부터 들어오는 전기를 받아서 충전을 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접촉은 안 하고 차량이 어딘가의 공간에 들어가 주차를 하면 거기서 전력을 땡기는 방식인데요. 뭐 어쨌든 시설로 투자하든 아니면 배터리를 그냥 많이 만들어가지고 충전해서 교체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하든 요 2개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교체 방식이 더 빨라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 시,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와 배터리 충전 인프라가 다 해결이 돼야지 전기차 시장의 보급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고, 전기차 충전소에 사용한 배터리와 내가 갖고 있는 배터리랑 교체하면서 충전하는 2분이면 충전이 다 되는 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 표준화가 되는 게 향후 우리가 진짜 배터리에 투자하는 사람들로서는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접촉 무선 충전 방식은 충전 기능이 있는 코일을 바닥에다가 쭉 깔아놔서 내 차가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충전을 받는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있죠. 동그란 충전기 핸드폰 딱 충전되었습니다. 그 방식대로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뭐 인프라 공사나 이런 게 조금 더 자본은 많이 들긴 하겠죠. 결국은 비접촉이든 교체 방식이든 충전 기능이 누군가 먼저 하게 된다면 시장을 점유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양극재.
양극재 에코프로 BM이 2조 이상 수주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막 갔을 때, 그러면 2조 원어치 음극재도 사고 전해질도 사고 분리막도 사고 기타도 다 살까? 과연 이 모든 소재주가 다 주가가 갈까? 아닙니다. 양극활, 그 다음에 분리막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극할 물질은요, 해외 의존도가 현재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상장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는 에코프로 BM 같은 양극할 물질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리막과 관련된 종목을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원가 비중을 보게 되면은 양극재 44% 들어가죠. 음극재 15% 들어가죠. 전해액 13% 들어. 분리막 22%. 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두 개입니다. 네. 자, 제가 리튬 셀 재료비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앞으로 하이브리드는 이제 유럽에서도 벌금을 물기 때문에 별로 유용하게 쓰이진 못하는데,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양극재 8, 음극재 5, 전해질 11, 분리막 11, 기타가 65%이기 때문에 에너지 재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 기타에 속하는 게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용이 석유도 쓰고 전기도 쓰고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이 배터리를 구성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기타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떻게 불특정하게 구성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예 전기차용 배터리로만 하게 되면 깔끔하게 이 비율만큼 재료가 있으면 되니 표준화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전기차용 배터리는 뭐가 필요하죠? 요즘에 주가 많이 가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38%, 음극재 15, 전해핵 26, 분리막 21. 자, 전기차용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양극재와 분리막입니다. 왜 그런지 다음 페이지 살펴볼게요. 지금 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에 들어간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말고 사실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동박이라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를 씌우는 셀도 되게 중요한데요. 동박은 사실 우리나라가 시장을 다 거의 점유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SKC입니다. 배터리 자원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이 동박 부분만 실적이 호성장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게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동박, 기타 이런데 동박만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동박 부분에 이 재료를 독점하게 된다면 굉장히 시장을 주도해서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 전기차용 동박 생산하는 KCFT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이 KCFT는 업계 최고로 동박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인데요. 지금 1만 톤 신증설에서 총 3만 톤 이상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아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지금 테슬라가 주문하면 물량이 안 된다잖아요. 자, 계속해서 폭주하게 될 전기차 시장에 동박만 최고를 달리는 SKC를 본다면 동박 주도주는 일단 예구나라는 건 알고 가실 수 있겠죠. 자, SKC는 결국 원료 하향 안정세를 잡아 이 필름 부분 수익성 개선에 성공을 했고요. 생분해성 필름 PLA 등 스페셜티 비중을 높여서 이 투명 필름 PI 필름을 투자를 다 해서 방향에 따라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 생분해성 필름 PLA 비중을 높인 것이 SKC가 동박 주도주인데 주가를 더 가려면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LG화학입니다.
유럽 중심으로 배터리 판매 2배 정도 성장해서 2020년에 10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배터리 소재 등 수요가 높은 성장세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신증설 및 수율의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1Q의 저점 실적 개선의 본격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EV 배터리 캐파 2020년에 100기가와트 정도 예상되는데요. 2019년의 경우 폴란드 공장의 신증설에 집중을 했더니 고속, 광폭 적증 방식의 신규 라인을 도입하여 초기 수율의 안정화를 지연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도 추가 라인 가동 예정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물 들어올 때 노젓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수율 달성을 1분기 이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CO2 규제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폭스바겐을 포함해서 유럽 전기차 수요가 호조세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에 있는 이제 테슬라를 독일과 같이 밀어주는 구조로 가게 돼 있는데 왜 그랬냐면 사실은 하이브리드 기술로 쓰면 기존의 석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득권층이 적당히 자신의 에너지를 판매하면서 100년이나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 기술을 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긴 역사로 기술을 다 갖고 있는 회사가 도요타랑 현대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기차를 최초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냥 테슬라를 좀 밀어주는 그림으로 유럽과 미국이 다 같이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유럽에 있는 CO2 규제는 저는 되게 가볍게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2020년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벌금을 물리고 디젤차나 휘발유차에도 물리기 때문에 결국은 벌금을 피해서라도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급격하게 시장을 한쪽으로 밀어서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매출이 급증하게 되니까 2020년에 10조 원이나 벌게 되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원통형 전지 테슬라양 매출이 본격화 고성장 예상이 되는데요.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는 명품차의 차 대수가 200만 대 정도 되고 테슬라가 네바다, 상해, 프랑스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약이 100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테슬라양의 매출만 맞춰주게 되면은 유럽에서 생산한 차의 50%의 양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테슬라향 매출이 있다면은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양의 배터리를 대여함으로 대규모 배터리 시설 투자를 하게 됐는데 재무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웠었긴 했지만은 그린본드가 발행해서 자금을 도와줘서 결국은 지금은 자금 여력은 굉장히 충분한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 GM이 전기차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주가는 못 가고 주가는 테슬라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지리자동차도 역시 GV 투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는 이제요. 결국은 새로운 GDP 경제 성장률을 위한 그리고 매출과 소비를 일으키게 만들기 위한 결국은 혁신,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한동안 2017년에는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모멘텀에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은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수급이 좋습니다.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판매하는 것보다 자동차 판매하는 게 더 많은 배터리의 이윤들이 남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사이클이 약간 주춤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의 큰 동향을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 임주아였습니다.